안녕하세요. 자격증 없이 인생 상담하는 인생 상담사 조대비입니다. 제가 업로드가 조금 늦었네요. 좀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새로운 일을 또 시작을 했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는 강자와 약자 사이에 나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공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직장 내에서 아니면 사업하는 그 공간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뭐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 임원까지, 그리고 최고의 경영자까지 여러분들이 그 사이사이에 인간이 끼어있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포지션은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제 위로는 강자가 있고 밑으로는 약자가 있고, 그럼 강자와 약자 사이에 나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있었던 제 아이하고 있었던 대화를 제가 한번 이제 공유해 드릴게요.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생인데 저한테 와서 이제 웹툰을 보고 있는 웹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죽어서 어떤 강아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강아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었고 그 강아지를 대하는 과정이 인간이 강아지를 대하는 과정에 대해서 쭉 얘기를 이제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며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아이한테 물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음을 가졌냐면, 그 아이가 하는 강아지, 약한 강아지가 죽었다. 그러면은 약자에 대한 이 아이의 마음이 이렇게 약자한테 마음이 갔어요. 강아지가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강아지가 죽음에 대한 아이가 마음을 썼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마음이 왜 갔을까? 왜 그 마음이 갔을까? 그건 엄마로서 제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왜 강아지한테, 약한 그 강아지가 죽었을 때 왜 마음이 갔어 엄마 하고 이 아이는 말을 못해요. 왜냐면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나 하고 내가 물어보면서 엄마인 내가 이제 알아가는 과정을 갖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선과 악이 있다. 선한 거는 사회의 통념상 좋다고 그러고 악한 것은 나쁘다고 그러는데 너는 어느 편에 설래?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나는 중립이야. 그래서 왜 중립이야? 그랬더니 내가 선을 택해서 악이 와서 나를, 선을 죽이면 나도 같이 죽고, 내가 악의 편에 섰는데 선이 와서 나를 죽이면 악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고, 그러니까 같이 둘 중에 어느 편에 서도 만약에 죽게 되면 나도 같이 죽기 때문에 엄마 나는 중립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음을 가졌어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미국 경찰이 흑인을 이제 과잉 진압해가지고 경찰관이 흑인을 죽이면서 인권 탄압을 했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너는 인권을 탄압했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는 경찰의 편이냐 아니면 흑인의 편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엄마 나는 중립이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경찰이 흑인을 진압을 한 거는 경찰로서 당연한 일을 했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과잉 진압해서 흑인을 죽게 만드는 거는 인권 탄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 그린북 이후에 인권 탄압은 없어졌어 이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네 친한 친구 2명이 있는데 두 명의 친구 중에 다투고 있다,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면 너는 어느 편에 쓸 거냐 하고 이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당근 중립에 서야지. 엄마 만약에 둘 중에 친구가 있는데 한쪽 편을 들어버리면 한쪽 친구를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중립에 쓸 거야. 아이가 당당하게 중립에 쓸 거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뒤로도 제가 계속 이제 어떤 물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왔는데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모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모르는 아이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것 행동이 탁탁탁탁 나올 때
원래 이게 내 아이가 정말 맞나? 하고 엄마들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물음을 가져서 이 아이의 생각이 뭔지를 알기 위했는데 이 아이는 계속 중립에 쓸 거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제 중립에 쓰는 거는 그건 기회주의자야. 중립자는 기회주의자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엄마 기회주의자가 얼마나 편한 줄 알아? 이러면서 나한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우리도 한때는 기회주의자였다. 왜? 강자편에 쓰자니 약자가 너무 안 돼 보이니까 강자편에 쓰자니 약자가 너무 안 돼 보이고 또 약자편에 쓰자니 강자한테 내가 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눈 감았고 중립에 쓴 경우가 사실은 나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내가 그래 네가 기회주의자이고 중립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너는 약자였구나. 약자의 경험이 있구나. 그러니까 약자한테 마음이 쓰이긴 쓰이는데 그 약자를 도와주려고 네가 마음을 냈을 때 강자가 와서 나를 죽여버리면 나도 죽지. 약자랑 같이 죽지. 하는 너의 약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러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아이의 맥락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아하, 네가 약자편에 쓰고 싶어도 네가 약자편에 쓰면 네가 죽을까봐 그런 마음을 냈구나. 너는 사실은 약자는 아니야. 왜? 엄마가 너의 과정을 알아. 너는 아픈 굉장히 큰 병에 걸렸는데도 그거를 이겨냈고 그리고 무수하게 많은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네가 다 이겨냈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너는 약자라고 생각했지만 넌 약자는 아니야. 너는 강자야. 그래서 만약에 강자하고 약자하고 있을 때 너는 중립에 서지 않고 약자 편에 들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아이를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살짝. 그래서 제가 그걸 캐치를 했고 아이한테 어떤 철학적인 물음을 가졌지만 그 아이가 이 철학적인 물음으로 한 발짝 성장을 했겠구나. 그런 이제 일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직장 생활에서 강자 편에 서야 되나 약자 편에 서야 되나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내면적인 그 갈등을 여러분들 사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눈 감아줬을 때, 약자 편에 있을 때, 내가 눈 감아줬을 때, 약자가 당했을 때, 그 당하는 약자가 사실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내가 강자하고 약자하고 내가 붙었을 때 어떤 누군가가 그러면 안 돼요 하고 내 편을 들지 않으면 나는 강자한테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개개인대로 다 보고 개개인대로 따로따로 놓고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런 개인의 강점을 잘했다, 정말 용감하다 이렇게 칭찬해주는 사회가 아니고 산업화 시대가 막 가면서 성장을 하면서 돈이 최고다, 학벌이 최고다 이러면서 계속 가다 보니까 그런 나만의 그런 스킬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는 저희 팬들, 저희 구독자분들, 저의 이제 시청자분들은 여러분만의 각자 본인만의 장점대로 살아갔으면, 강점대로 살아갔으면, 그럼 여러분의 강점이 뭘까? 하고 본인만의 그 강점이 뭔가를 스스로 생각해서 찾아보셔야 된다. 그러면 나는 누군가의 강자와 약자하고 있을 때 약자의 편에 서서 누군가를 변호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강자 편에 서서 누군가 약자를 강자가 계속 갈구고 있을 때 침묵을 했는가? 아니면 그 강자가 당하고 있을 때 맞아 강자 편에 서서 맞아 하면서 박수를 같이 치진 않았는가? 그랬을 때 그 강자가 나를 공격할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하고 있었던 일화를 여러분께 공개하면서 여러분이 직장 내에서 아니면은 사회생활에서 무수하게 많은 겪는 일들인데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노하우가 뭔지, 저만의 장점이 뭔지 그거를 찾으면서 하나하나 지금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제가 유튜브에서 자격증 없이 인생 상담하는 조대비예요 이렇게 이제 닉네임을 달았는데, 제가 처음에
인생 상담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러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상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들어온 대답은 뭐냐면, 상담은 상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 상담하는데 예수님, 부처님 상담사 자격증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분들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성경을 읽고 불경을 읽고 성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되찾아볼까 힘들 때, 그거는 뭘까? 그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경험에서 나온 어떤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자격증이 꼭 있어야만 그걸 한다? 그렇진 않아요. 요즘은 1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한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플랫폼이 깔라져 있고, 그 깔아져 있는 플랫폼을 여러분이 이용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이 인생 상담하는 조대비의 구독자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저와 함께 행복한 일생을 살아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 뵙겠습니다.